지난 2013년 10월 김천 수도암 봉황루 낙성식에 우리 시대의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향 같은 사찰 수도암은 대덕 스님의 발원 출가지. 70년 전 구도와 중생교화를 위한 치열한 정진이 여기에서 시작됐다. 진정한 출가 정신의 실천, 그것은 위대한 지도자를 탄생시켰다. 그가 바로 범일 보성이다. 보성 스님은 수행자는 좀 맑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좀 많이 강조하셨고, 오직 그 수행자는 세속의 모든 걸 초탈한 그런 청빈함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늘 그런 부분이 보성 스님의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청정계율을 목숨처럼 여기며 수행자의 삶을 살아오신 조계 총림 방장 보성 스님. 그의 일갈은 오늘날 눈푸른 납자들에게 수행의 귀감이 되고도 남을 일이다. 조계산에 깃든 송광사가 들썩인다. 매해 음력 3월 송광사에서는 1박 2일 일정으로 보살계가 열린다. 승부전에 앉아 경내를 바라보는 스님. 오고 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도 반추해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구나든지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지려면은 오늘부터 어디까지요? 오늘 여기 올 때까지요. 마음을 다 비우세요. 보살계 입제 법문 후 보성 스님은 가람 점검에 나섰다. 세수 9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산내 암자 살림까지 꼼꼼히 살핀다. 법상 위에서 날카롭던 목소리도 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살갑기만 하다. 또 이제 줄만한 게 없지.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서는 보성 스님. 때로는 시골 할아버지로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그는 조계 총림 송광사를 호령하는 방장이다. 매년 보조국사 스님의 열반일에 봉행되는 3월 불사. 한국 불교의 기틀을 다진 보조국사 스님의 공덕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밤낮 없이 열린다. (3월) 불사 이튿날은 보살계 수계식으로 시작됐다. 전계 화상은 보성 스님이다. 모든 불자들이여 먼저 묻노니 여러분들은 참으로 보살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이제 대답이야. 철야 정기를 했다고 잠이 와서 그러나 다시 여러분들은 그래 참으로 불자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법성도를 따라 걷는 대중을 보며 보성 스님은 서원한다. 이 자리에 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기를. 저는 그럽니다. 우리 학인 스님들한테 이 하엄경, 금강경 모든 부처님 경전을 팔만대장경을 다 달달 외우고 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어른 스님들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모습,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 그것이 아마 어떤 경전을 달달 외우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다. (16국사를 배출한 송광사).
이 승보 사찰에서 보조국사 스님은 타락한 고려 불교를 정화하기 시작했고 그 가풍이 천년 세월을 넘어 보성 스님에게로 계승되고 있다. 보조 스님은 800여 년 전에 돌아가시다 하지만은 오늘은 가장 가깝게 모시고 있습니다. 뭐가 보면 가면은 보조 스님 별호가 모자거든. 소를 질들듯이 한다는 게 그래 이제 나는 알고 있지요. 티베트에서는 코끼리를 질드는 게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를 질드리는 거를 그래 예를 듣고 있지. 사람의 성품도 모든 것이 질드리게 달려있다 하는 걸로 비유해서 소를 길들이듯 스스로 정진해온 70년. 보성스님은 구산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수지한 이후 청정계율을 지키며 승가 발전에 앞장서왔다. 조계종 단일계단 존증서로 행자교육과 계단 발전에 힘써온 결과 조계총림 5대 방장으로 전계대화상에 추대되기에 이른다. 계를 내리는 최고 어른이 된 것이다. 근대에 와서는 지도 표본이 된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은사심인데도 잘하지. 평소에 또 유행도 말이지 다른 사람에 빠지지 않냐고 잘하지.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 고성들 가운데서는 표본이 되는 그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의 마지막 어른 아니겠는가. 제가 전생에 이만큼 조그마한 복이라도 아마 지었는 것 같다. 마지막 소임을 저런 어른을 모시고 소임을 향하는구나. 보성스님은 송광사 부산포교당 관음사에 자주 주석하시는데 지난 2013년 플럼빌리지 법사단이 스님을 뵙고자 부산까지 찾아왔다.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틱낙한 스님의 제자들이다. 무한한 감격에 넘칩니다. 부처님 인연으로 대단한 줄을 오늘 나는 새롭게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애써서 정진해 주기를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불교계와의 인연은 지난 2003년부터인데 틱낙한 스님이 송광사를 방문한 이래 지금까지 틱낙한 스님은 물론 세계적인 고승들과도 깊은 교분을 맺어오고 있다. 우리가 성불한다는 게 근본 목적은 금강지력을 얻을 때까지 금강지력을 성불이라 그래. 한국의 큰 스님을 만나기 위해 국경을 넘어온 이들. 행여 소홀할까 공양까지 보성 스님이 직접 챙긴다. 제가 만남에 가서 그래 당신네는 제일 나이도 많은 훌륭한 지도자를 스승을 만나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요.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되는 틱낙한 스님. 그는 보성 스님을 뵙고 한국 불교가 집약된 스승을 만난 느낌이라 했다. 부처님의 오랜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성 스님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다. 숨소리도 비켜간다는 조계 총림의 유론. 지난 1969년부터 보성 스님의 원력으로 전문 율사 스님들을 양성해온 곳이다. 방장 스님도 늘 출가하는 그 기본 목적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출가인의 모습이 당당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굳이 계율을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율과 부합되는 그러한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보성 스님은 종단의 계율을 세우는 데 일생을 보냈다. 단일계단의 존증사 소임을 시작으로 청정계율 확립의 핵심 역할을 하며 2002년에는 전계대화상으로 추대되었다. 모든 인연과 장애를 벗어나 정법을 이어감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 서로 화합하여 참고 견디는 수행의 힘을 길러서 온전한 도업을 이루는 일에 목숨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정계 대화상 범일보성. 이 시대 최고의 율사. 보성 스님은 늘 계율이 수행의 근간이라고 강조한다. 방장 스님에게서 유라고 하는 것은 그 수행의 전부고 또 그분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분에게서 무슨 율사니 율이니 하는 것은 그렇게 거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에게서 수행 자체가 그거니까요. 우리 종단 안에서 몇 안 되는 진짜 뭐 자다 만져도 아무개는 스님이다 뭐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그 스님들이 그 율사 스님으로서 훌륭하게 그렇게 이제 느끼고 출가는 계를 만들어 지키겠다는 약속. 그런데 계율을 잊고 산다는 것은 보성 스님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다. 제가 해인사에서 그때 처음 강원에 가서 교무 소임을 우리 방향 스님께서 보셨는데 그 당시에 그 공부했던 학인 스님들이 방향 스님한테 안 맞은 학인이 없다 할 정도로 다니시면서 뭐 행동거지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수행자로서의 모습에 흐트러짐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뭐 그냥 무섭게 질타하시고 오직 깨달음을 향해 걸어온 삶. 범납 70. 멀고 험한 구도의 길에 흔들림 없는 수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계율의 힘이었다. 일상생활에 다 계율이라. 밥을 빨리 먹으면 치하야. 천천히 먹으러 가는 것도 계율이야. 알겠지? 계율로 가는 거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거. 그것이 가장 나의 양심이라 해야 돼. 계율은 수행력 측정의 잣대. 보성 스님의 높은 수행력은 종단에서 먼저 알아봤다. 조계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보성 스님에게 품서한 것이다. 도의국사가 구산문을 기원하니 종조요. 태고 보우가 조계종을 중천했으니 중흥조라. 금일 계획에 상승한 대종사일을 제방의 선장들에게 품수하는 호시절이 도래했구나. 보성 스님은 이날 법계위원장으로 대종사를 품수받고 품수하면서 계율은 속박이 아닌 수행의 바탕임을 되새기는 초발심을 다시금 다졌다. 법의 수레바퀴를 따라 겨울이 깃든 송광사에 보성 스님의 출가도반 스님이 찾아왔다. 그냥 안 떨궈주고 뭐 구멍만 떨궈주노. 뭐랄까? 사장님 귓구멍 뚫어주지 목구멍만 뚫었냐고. 귓구멍도 뚫어지고 목구멍도 뚫어줘라고. 목구멍만 뚫었냐고. 밥은 잘 먹고 그냥 안 들리고 나도 그래 지금. 물도 한컵 안 줘. 물 지금 준비하시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유 가놈아 갔다가 왔다 소리 듣고 오줌도 못 넣었어. 한 번만. 안에 그래 줘라. 물 많이 주지 마라. 예, 많이 애만 줘라. 그건 뭔 물이고? 이거 연잎차입니다. 물만. 종단 원로이신 원명 스님은
보성 스님과 같은 은사를 시봉한 도반. 구순을 앞둔 나이에도 한달음에 송광사를 찾은 이유는 바로 은사 스님의 추모 다리제가 봉행되는 날이기 때문인데, 대웅전으로 향하는 대중의 발길이 바쁘다. 보성 스님의 은사는 구산 스님이다. 호남 최초의 총림을 세운 불교계의 거목. 보주국사 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아 제2의 정해쌍수 운동과 정화불사를 주도했던 스님이다. 구산 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좌우 이념 대립이 극에 달했던 1944년. 올곧은 공부법을 찾아 17살의 청년이 구산 스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다. 처음에 간 데가 김천 수도암. 생활이야 참 어렵지. 구자 산자 우리 스님 되시는 분이 순전한 개인 탁발을 해가지고 한 7, 8명 되는 식구를 고양했지요. 실제는 마음으로 출가하고 몸뚱이도 출가했지만 마음에 다 출가해야 되는 그게 어려워.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인 석사자 구산 스님. 높은 수행력으로 한국 불교사의 한 획을 그은 고승이다. 1969년 4월 송광사의 조계 총림이 설립되자 초대 방장으로 추대되어 승보 사찰의 면모를 확립시켜 나갔다. 훌륭한 승려를 키우기 위해 송광사의 공부가풍을 만들었고, 해외 포교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 국제선언까지 열었다.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는 의미 깊은 행보였다. 언제나 변함없는 송광사. 법대로 살고 법대로 수행하는 사찰에 외국인이 찾아들었다. Well, I am also. You look nice with your short hair, actually. 이들은 구산 스님의 제자이자 방장 스님의 도반들이다. 왔구나. 그래. 언제 왔노? 며칠 됐습니다. 며칠 됐어. 여기 이틀 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야, 이제 영감 다 됐다. 참 모르겠다. 법처에는 그뭐 살을 쪘다. 우리가 불교 인연으로 와서 오늘 이것도 큰 인연이요. 저 영어 잘하는 법처에, 여기 그때 영어로, 그래, 스님 돌아가시고 난데 인사도 영어로 잘 안 했나? 그때가 참 당당했는데고만, 아이고, 저 머리만 해졌고, 참 아까봐. 여러분, 참 고맙소. 만남의 기쁨은 다음 날로 이어졌다. 효봉 스님 다래제를 구산 스님의 제자들이 함께 봉행했다. 조계종 통합종단의 초대 종정이었던 효봉 스님은 구산 스님의 은사다. 평생 수행정진에만 몰두한 스님은 하남 망공 스님으로부터 도를 인가받고 송광사 삼일암에서 정해쌍수에 대한 구도관을 확립한 근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이다. 그리고 계율 또한 중요시했는데 불교의 중흥은 계율의 부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그 가르침은 열반의 순간까지 곁을 지킨 효봉 구산범맥의 장자 보성스님에게로 이어졌다. 효봉스님은 아무리 선사라도 율에 대해서는 자본심을 오시라 해가지고 이래 해도 되겠는가 하면서 자본심한테 꼭 물어야 하는 내가 효봉심을 받기에 그래 두 분 다 내가 존경하지. 그래 자원스님은 효봉심처럼 양심적인 어른도 드무다고
당신이 그래 존경해. 계율을 실천하는 효봉 스님의 걸음. 그것은 진정한 출가 정신의 실천이요 최상으로 향하는 오직 한 길이었다. 절대로 효봉스님이나 구산스님 실천 없는 말씀은 안 해. 항nur 효봉스님도 법명을 그래 지었거든. 와그는 하면 보조심이 진울이라. 확실하게 어느러한 거를 깨닫고 안다는, 그래서 이름을 진울이라 했고, 효봉 스님은 보조스님을 본받아서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항nur이라.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을 하고 행자들이 삼보일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스님네들은 이제 성불이 목적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하십니다. 노스님이 일보일배 하는 거, 그것을 주장을 하시고 이제 제3회 행자 교육 때부터 통도사에서 하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일보일배를 하게 되죠. 조계종 행자교육에서 삼보일배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세 걸음의 삼보에 귀의하고 일배에 자신을 낮추는 시간. 삼보일배는 보성스님의 발언으로 행자교육에 도입된 교육 수행법이다. 지금이야 정규 의례로 정착했지만 도입 당시만 해도 비난의 목소리가 거셌다. 처음에 내가 삼보일배를 시작한 게는 비난도 많이 당해서 법단에서 해도 될 낀데, 그 추접은 소똥 있는데 그 길가에서 옷 베리고로 그래 하느냐고 이제 그래 말하기에 나는 목적이 그가 아니다. 어디든지 내가 부처님을 대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는 무신똥